없는 설날 온 가족이 모여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눴고 전국 공원 묘지에는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귀경 귀성 차량이 동시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비리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환일과 시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주장을 따져봅니다. 난방비가 두세 배 늘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급등한 여파인데 추가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달부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훈련 시나리오 개발에 착수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설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 보내고 계시겠죠. 이 조상께 차례와 성묘를 지내고 서로 세배를 하며 덕담도 나누는 하루였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은 뒤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다 보니 집집마다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오늘 설날 풍경을 하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안이 가족과 친척들로 북적입니다. 아이들은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가장 큰 어른께 다 함께 세배를 올립니다. 너무 잘한다. 설날 큰아버지 댁에 사촌까지 31명이 모인 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살아라. 항상 좋은 일만 하고 살아라. 조상께 올리는 설날 차례상에는 문어와 조기 등이 넉넉하게 올랐습니다. 우리 가족 잘 부탁합니다. 90이 넘은 증조할머니부터 갓 태어난 손자까지 4대가 한자리에 모이니 저절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아들이 증조 할머니한테 안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보기만 해도 뿌듯하네요. 광주 영락공원은 성묘객과 차량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성묘를 하고 못다한 정도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중학교 입학 축하한다고. 오늘 생일이야 설날 가족들 얼굴 봐서 너무 기분 좋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 오랜만에 한데 모인 가족들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세배를 마치거나 일찍 귀경한 시민들은 오늘 나들이를 하며 연휴를 즐겼습니다. 귀경길은 오늘 오전부터 정체가 시작됐는데 오늘 밤부터는 눈이 내리고 모레는 올겨울 최강 한파까지 예고되면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입니다. 서툰 스케이트 솜씨에 엉덩방아를 찍기도 하지만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고향에 미리 다녀온 시민들은 연휴가 더 여유롭습니다. 차 많이 밀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향에는 미리 좀 다녀왔어요. 고속도로는 설날인 오늘 오전부터 귀경길 정체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틀 남은 설 연휴에 귀경객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처갓집도 가고 월요일, 화요일이 남은 연휴니까 빨리 다 마무리하고 저희끼리 또 하루 정도는 또 쉬고. 오늘 전국 곳곳에 진눈깨비와 비가 내렸고 밤부터는 서울과 중부에 눈이 1cm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와 서해안 등지에는 내일까지 최대 10cm가 내립니다. 일부 귀경객들은 빙판길 걱정에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떡국 먹고 좀 낮에 차 빨리 막힐 것 같아서 되도록 빨리 올라가는 게.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 아침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집니다. 한낮에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져 연휴 막바지 귀경길엔 빙판길 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오늘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뒤늦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고속도로는 하루 종일 정체를 빚었습니다. 오늘 하루 600만 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은하 기자, 지금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요금소는 고향 친지 방문과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성객들의 차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보다 정체는 다소 풀렸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부근에선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부근도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을 출발하면 서울요금소까지 5시간,
목포에선 4시간, 대구에선 4시간 2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 대전에선 3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12시를 전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15분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교통 흐름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행선 흐름도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면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까지는 1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당일인 오늘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612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일찍부터 차량들이 분산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은 나들이 인파 등으로 513만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설 연휴지만 헬로윈 참사 유족들에겐 더 큰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향소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헬로윈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에 합동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떡, 과일과 함께 희생자들이 평소 좋아하던 피자와 과자가 놓였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자녀에게 술을 올려야 하는 부모들은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세배를 받고 덕담을 해야 될 오늘 같은 날에 왜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절을 하고 있습니까? 참사가 발생한 지 3개월 가까이 됐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제가 지금 여기 설날 여기 와갖고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사 이후 이태원 거리엔 인적도 뜸해졌는데요. 상인들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도 요즘에는 한 2팀 오면 많이 오는 거 버티자는 생각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상인들은 다음 달 이태원 곳곳에서 음악 공연과 추모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설날인 오늘 새벽 서울 청계천 인근에서 화재가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반경 300m 안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됐는데 경찰이 조금 전 방화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상가 건물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남성이 지나간 뒤 1분도 채 안 돼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 화재 현장 CCTV에 잡힌 방화 용의자 A씨의 모습입니다. 경찰은 A씨가 오늘 새벽 1시 반 서울 중구 흥인동 주택가를 시작으로 청계천 일대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주택가 화재를 시작으로 불과 1시간 만에 반경 300m 안에서 4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CCTV엔 모두 A씨의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나고 저기 밑에도 나고 그런 거 보니까 시간상이 보니까 맞아요. 한 놈이 여기 지르고 조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설 당일 새벽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범행 15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일단 용의자 지금 검거해서 지금 사무실로 데려오는 중이니까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와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앞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과 이 대장동 사건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합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이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 등에 손해를 끼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 자격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팀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공소장에서도 이 대표가 대장동 택지 분양 사업 예상 수익만
4천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민간업자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한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각기 다른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 탄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검찰과 이 대표 측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양측의 주장을 검찰 출입하는 주원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 기자,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걸 두고도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출석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네, 검찰이 이 대표 측에게 처음 소환을 통보한 날짜는 오는 27일입니다. 예. 설 연휴가 끝난 뒤 평일인 금요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는데 하지만 이 대표 측은 평일에 당무로 바쁘다면서 토요일인 28일에 출석하겠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처음에 주말 출석에 불편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이 대표 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가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날 저녁 검찰은 또 아직 조율된 거 아니다 이렇게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더라고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하지만 검찰은 적어도 9시 반부터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10시 반에 출석하면 사전 환담과 조사 준비 과정을 마치면 낮 12시 가까이 될 테고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나면 오전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 측의 출석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겨달라고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뿐 아니라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이틀 정도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검찰은 인권수사규칙에 따르면 하루에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식사 시간 등을 제외하면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100장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하루 조사로는 한 장 질문하는데 5분의 시간밖에 쓸 수 없기에 적어도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은 상황에서 굳이 장시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성남FC 관련 수사 때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검찰은 100장에 가까운 질문지를 준비했을까요? 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10년 넘게 진행된 데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사할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이익을 환수한 것이 어떻게 배임이 되냐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도 또 이 대표 측도 한 번에 불러라 왜 쪼개서 부르느냐 결국 야당 대표 망신 주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쪼개서 부르는 거죠? 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거는 수사기관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대표가 언제든지 언론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듯이 검찰도 피의자를 불러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본인도 법조인인 만큼 검사들에게 직접 법리상 무죄인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이 모두 다 이해는 됩니다만 이러한 장외전보다는 조사실이나 법정에서 더 치열하게 다투는 게 국민 보기에 눈살이 덜 찌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이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설 밥상 화두를 노린 것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수도권과 호남 지역 의원들에게 설 민심을 물어봤는데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주말 이틀 동안 공식 일정이 없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한 지역 방송 토론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검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명절 밥상에 뭔가를 올려야 됩니다. 야, 이재명 대표 27일 날 소환된대. 그 이야기 안 하고 가겠습니까? 이 대표는 방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의 변호사와 단둘이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설 밥상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과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로 도배가 됐다고 지적했고, 호남권 재선 의원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지지자들이 둘로 나뉘어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인천과 경기 수도권에서 전주보다 9%포인트 떨어졌고, 서울에서는 2%포인트 올랐지만 국민의힘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사무총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설 민심을 진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은 대표의 검찰 소환이 이슈고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의 화두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올라선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남 표심을 전략적으로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결선 투표 경쟁력을 앞세워 반등을 노리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여성 군사 기본교육 도입 제1탄,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 김기현 의원의 설날 공개 메시지입니다. 김 의원은 여성도 심폐소생술과 화생방 같은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설 연휴 직후 관련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층 내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선두로 올라섰지만 20, 30대 지지율에서 고전 중인 김 의원이 이대남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군사훈련 정도는 필요하겠다. 안철수 의원은 연휴 기간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했는데, 결선 투표에 강점을 보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1위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권 내 공개 갈등으로 지지층 내 지지율이 하락한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20일 대통령에게 사과한 뒤 공개 활동 없이 원로들의 조언을 구하며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당황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전달에 비해 난방비가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인상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비가 오르면서 난방비에 불똥이 튄 건데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A씨는 최근 관리비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겨울에도 30만 원대를 유지하던 관리비가 43만 원으로 훌쩍 뛰었기 때문입니다. 요금 폭탄의 주범은 한 달 새 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관리소에다 전화까지 했었거든요.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안 켜고 물가들이 올라서 좀 조금 덜 틀었는데. A씨 같은 사례는 넘쳐납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엔 관리비 내역을 공유하며 난방비에 직격탄을 맞았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가 급등한 이유는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량이 급등한 데다 가스요금에 연동되는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LNG 수입 물량은 1년 전보다 1% 올랐지만 수입액은 31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2배 커질 만큼 단가가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난방 사용량에도 전보다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데, 개별 온도 조절이 불가한 중앙난방 아파트와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노후 아파트에선 요금 인상폭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 4분기에는 동결하고 2, 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한파에 난방비 인상까지 서민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구입한 상품권을 누군가 계정을 도용해 몰래 사용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G마켓은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G마켓에서 산 상품권이 사라졌다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미사용 상품권이 사용 완료로 처리되거나 누군가 포인트로 바꿔갔다는 겁니다. 쿠폰 산 적이 있는데 12월 말에 샀는데 G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제 거도 사용 완료가 돼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0여 명, 피해 규모는 수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마켓은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본인 인증 강화 절차를 통해서 좀 보완을 강화했고요. 피해 보신 분들께는 향후 이제 조사가 끝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마켓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처럼 해킹이 되더라도 상품권 일련 번호가 보이지 않는 이중 인증 시스템이 없었던 데다 해킹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알리지 않아 추가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계정 도용 피해가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고 2차 인증 등 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오는 30일 일부만 제외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면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사태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새 감염병 유행이 왔을 때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최근 대응 시나리오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투명 가리개로 막힌 들것에 환자가 실려 병원 안으로 이송됩니다. 방역 요원들이 들것이 지나간 자리를 소독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마무리 단계란 평가지만 세계 각국은 원인 불명의 새 감염병이 다시 유행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전 세계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 들어 우리 당국도 감염병 X, 즉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훈련 시나리오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병을 호흡기, 출혈열 등 증상별로 5종 이상 구분하고 병상 배정부터 결과 통보까지 기존 시나리오에는 없던 진단 체계 단계를 포함해 신종 감염병 국내 발생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후 지자체, 병원과 모의 훈련을 거쳐 6월까지 시나리오를 완성할 방침입니다. 디지저 X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감시 역학적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19 모두 박쥐가 바이러스 발원지로 알려진 가운데 한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음 감염병은 조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세계적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정부가 교대 사범대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로스쿨처럼 석사를 이수해야 자격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교사와 교대생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추진 초기부터 시끄럽습니다. 왜 그런 건지 신경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전문대학원은 현재 4년제인 교대와사대를 5, 6년으로 연장한 전문 석사학위 과정입니다. 교전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전문 석사학위와 함께 정교사 자격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추진위를 구성해 4월 중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2개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 교전원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 운영 방안을 실제로 OECD 회원국의 중등교원 양성기관 연한은 독일이 6.5년, 프랑스 5년 등 18개국이 우리나라보다 깁니다. 정부는 교전원생들이 임용시험을 치르는 대신 교사로 전문성을 키우는 데 매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석사 과정으로 어떤 나라는 40년 먼저 간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교사들은 대학원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보다 정부가 교전원이란 이름으로 교대와 사대를 통폐합해 교사 정원을 줄이려 한다고 우려합니다. 학생들과 협의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도. 교사들 위상이 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연합만 길어질 경우 예비 교사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와 교전원 도입까지는 난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2023년 경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주소를 살펴볼 텐데요.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은 위기에 몰렸죠. 우리가 그동안 무서움을 잊고 있었던 금리의 역습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준영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주식을 투자해온 이상목 씨. 10년 경험에 노련한 투자자지만 기준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3%포인트 뛰면서 금리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상황을 거의 10년 정도 겪다가 갑자기 이런 고금리 상태가 왔을 때 좀 많이 적잖이 당황을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도 꽤 큰 손실을.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몰아넣었고 투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코스피도 1년여 만에 3,300대에서 30% 가까이 곤두박질 쳤고 비트코인은 8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집값도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빚을 내 투자한 이른바 빚투족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지금 전쟁은 다 잃어가지고 대출도 이제 연장도 못하고 제가 지금 이제 집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겁니다. 금리에 대한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가계부채의 부실화, 그다음에 기업의 부실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제 저금리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긴 고통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문제는 고금리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 연준도,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고금리와의 이 고통스러운 전쟁은 장기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내달려온 미국의 기준금리.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three quarters of by a half percentage point. 한국은행도 사상 첫 7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페드 결정이 주는 영향이 워낙 외환시장을 통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언제까지 오를까?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지표 등이 잇따라 긴축 완화에 우호적으로 나타나면서 일부 연준 인사들이 금리 동결을 거론하기 시작했지만 최근까지도 금리 인하를 내다본 미 연준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둔촌주 공발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우려해 최근 금리 동결을 시사한 한국은행도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부실화되는 연체가 나중에 정말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을 살려줘야 될 빌미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국가 전체의 채무 상환 능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0%를 밑돌지만 우리나라는 105%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융위기란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꿀 때 생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빌리지 않는 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금리와의 전쟁은 이제 단기전, 속도전을 넘어 쉽지 않은 체력전, 진지전의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한국전력이 한 농촌 마을에 변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평화롭던 마을 주민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전자파 영향권에 들어가는지 그 여부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건데 여기에 한전이 건립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만 명절 선물을 돌려 갈등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집 앞에 사과 박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한전은 지난 9일 김제의 한 마을에 명절 선물용 사과 박스 200개를 돌렸습니다. 실내 변전소 건립을 놓고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 마을인데 한전이 찬성 측 주민에게만 명절 선물을 나눠준 겁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이걸 주었다는 자체는 더욱더 싸움을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한전은 무연고 묘등이 들어선 이 부지에 154kV짜리 옥내형 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정지 인근 학동리에서 전자파 영향권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직접 영향을 받는 반경 300m를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습니다. 한전이 가구당 1,000만 원에 이르는 보상금과 마을 발전기금 등을 제시하면서 주민 찬성률은 70%까지 올랐습니다. 태양광을 한다든가 경로당을 친다든가 큰 주민의 피해도 없고 보니까 암 발생이 많아요. 그 전자파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해친. 한전이 내년 4월 착공 전까지 반대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평화롭던 농촌 마을의 인심은 이미 흉흉해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지난해는 산업화 이후 역대 5번째로 더웠던 한 해였다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지구가 점점 더 따뜻해지는 온난화 현상으로 빙하가 녹고 그 여파로 폭염과 홍수가 잇따르면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산림마저 줄어들며 지구 환경에 재앙적인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준 기자가 위기에 빠진 지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균열이 생긴 빙하 틈으론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극심한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는 겁니다. 전망도 심각합니다.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파리 협정을 따라도 2100년까지 전 세계 빙하의 절반이 유실되고 지금 같은 개발 속도로 2.7도가 상승하면 68%가 사라집니다. Glaciers are currently one of the largest contributors to sea level rise globally. Additional 100 or 115 millimeters of sea level rise over the next century. 지구 반대편에선 아마존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며 지구 산소의 20%를 만들어냈지만 점점 그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아마존에서 파괴된 열대우림의 면적은 35,193제곱킬로미터로 경상도와 대구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축구장 3,000개와 맞먹는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개강과 벌목을 이유로 브라질 전역에서 훼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재집권한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보호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Não há segurança climática para o mundo sem uma Amazônia protegida. 지난해 파키스탄에선 악몽 같은 비 피해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11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른바 COP27에서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손실과 피해 보상안이 통과돼 진전을 이뤄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he devastation of climate change is real. 기상이변에 따라 지구촌이 더 큰 충격과 피해를 입기 전에 전 세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또 발견됐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현직 대통령 사저를 이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기밀 표기가 있는 문서 등 6개 자료를 발견한 겁니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의 기밀 문건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현희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사저. 미 연방수사국이 13시간에 걸쳐 이곳을 압수수색한 결과 기밀 표기가 포함된 문건 6건을 더 찾아냈습니다. 일부는 델라웨어 상원의원 시절, 다른 일부는 부통령 시절 문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개인 사무실과 사저에서 3차례나 발견된 데 이어 또 기밀 문서가 나온 겁니다.
ever appropriate for a president to take home with them classified and top secret document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For example, I have in my home a cabined-off space that is completely secure.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동의하에 진행됐습니다. 공화당은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던 트럼프와의 형평성을 들며 맹공을 퍼부어 왔습니다. We just want equal treatment here with respect to how both former President Trump and current President Biden are being treated. 바이든 측은 특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력하겠다며 파장 축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건 유출을 왜 뒤늦게 알렸는지 등 의문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선 도전을 앞둔 바이든과 함께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금감원도 칼든 문정부 펀드 수사입니다. 예. 얼마 전에 검찰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에 나섰는데 금감원도 조사를 하나 보죠? 네,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네. 금융감독원이 이 자산운용 검사국 산하에 이 10여 명 안팎의 특별점검 TF를 꾸리고요. 라임 옵티머스, 이 디스커버리 펀드 담당팀을 나눠서 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검사 한 명도 금감원에 추가 파견될 예정인데요. 이 금감원이 곧 해당 펀드들의 자금 흐름 재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이어서 금감원까지 왜 하필 지금 나서는 걸까요? 네, 이 세 곳 운용사는 이 투자금을 돌려막거나 이 부실 투자 위험을 숨겨서 이 수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입니다. 이 피해 규모만 봐도 총 2조가 넘는데요. 이 해당 펀드들이 이 부실을 감춘 채 이 수조 원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른바 이 권력의 뒷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지만 2,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사가 부실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이 우선 라임 사건부터 보면요. 수사가 진행되던 2020년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합수단 폐지가 맞물리면서 수사 동력을 잃었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는 이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붙잡혀서 이 지금은 징역 40년이 구형된 상태지만요. 이 옥중에서 김 전 회장이 폭로했던 이 유력 정관계 인사 연루 의혹은 하나도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옵티머스 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이 이 청와대, 민주당, 이 법조계 인사 등 20여 명의 실명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지만 이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었습니다. 네. 2019년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하원 대표의 형인 이 장하선 전 주중대사 부부와 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내사를 진행해오던 경찰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인 지난해 5월에야 장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 대표가 1심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들의 항의는 이어지고 있고 부실 수사 논란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재수사로 기존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검찰과 금감원은 협업을 통해서요. 추가 파견 검사를 통해서 이번엔 이 펀드 사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고 배후 세력도 밝히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이 펀드 환매 중단 조치 직전에 직무 정보를 이용해 이 사적 이득을 취한 세력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금감원도 칼든 문정부 펀드 수사의 느낌표는 로비 의혹 규명 마지막 찬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예. 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 대형 펀드 사기 사건에서 권력자들 이름이 등장했지만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는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이 윤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합수단도 부활하고 실체 규명에 나선 형국인데요. 이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이 마지막 찬스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왜 쪼개기 소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건건히 소환 조사를 해서 모욕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네, 이 쪼개기 소환 이 자체는 맞는데요. 예. 이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요.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렇게 세 곳으로 배당돼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네. 그런데 이 전 정부 때부터 모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른바 이 친문 검사가 있는 검찰청으로 이 쪼개기 배당이 됐던 겁니다. 원래는 사건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던 건가요? 네, 특히 이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보면요. 2021년 10월 시민단체 고발 직후에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의 사건이 배당됐다가 하루 만에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관할이 더 그쪽에 더 맞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어제 이송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친문검사로 알려진 신성식 검사장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의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은 어떻습니까? 네, 백현동 의혹은 이 성남지청이 지휘하는 이 경기 남부청에서 수사 중인데요. 이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한 번에 4단계나 용도 상향을 하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데 2021년 11월에 중앙지검에서 성남지청으로 이첩됐습니다. 이 당시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수사 무마 논란이 있었던 박은정 검사였습니다. 예. 수사 효율을 위해서 여러 사건을 한 곳에 재배당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이 대장동 의혹이 한창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 40억 수뢰 의혹이 나온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사건도 중앙지검에서 이 경기 남부청으로 이첩이 됐었고요. 이렇게 각 검찰, 경찰로 사건이 찢어지니까 당시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일부러 사건을 쪼갠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 같죠?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장동 공소장 보도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흘렸다 이렇게 공격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을 바탕으로 나온 기사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 성남FC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검찰이 뒤집었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최근 착오였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이재명 왜 쪼개기 소환 느낌표는 인과응보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전 정부에서 사건 배당이 이뤄졌고 현 정부에서 배당이 유지된 채 각 수사가 진행됐던 겁니다. 이 쪼개기 소환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수록 쪼개기 배당의 의미를 되새기게 할 겁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설날인 오늘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다만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에는 3에서 8cm가량의 눈이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살짝 지나겠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큰 추위 없겠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내일 밤 제주에서 눈과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올겨울 최강 한파까지 예보가 돼 있어 대비 잘해 주셔야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영하 12도에 머물면서 종일 몹시 춥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요일에도 강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관리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7의 설 인사는 과천시의회 초선 여야 의원들의 현수막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협치라는 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모처럼 희망을 봤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과도 대비됩니다. 지난 17일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한 성명을 냈는데 집단 행동을 하는 속사정이야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만 공천과 연결짓는 분석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친명계는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가는 상황을 냉철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상돈 전 의원이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 정치의 당면 과제는 제도 개혁보다는 인적 쇄신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이 저 모양인 이유가 선거제도의 문제라기보단 정치를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